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대 임동서입니다. 7월 3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 유로존 보호 조치 발언에 힘입어서 무려 2.6%나 급등을 하면서 단숨에 1,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마감한 뉴욕 증시 역시 22일 유로존 지원 기대 그리고 이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들의 지지 성명에 힘입어서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무려 지난 5월 초 이후 처음으로 13,000선을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자, 이번 주 31일과 1일 이틀간 미국의 FOMC를 시작으로 2일, 20일 통화정책회의까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연달아 예정이 돼 있습니다. 8월 증시 향방을 가늠할 만한 주요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 각 주요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오니만큼 우리 증시에 힘을 실어줄 만한 이슈들이 앞으로 상당 부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잘 한번 시장에 대응을 해서 성공 투자자로 거듭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공략주 매매 원조인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고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와 함께 8월 국내 증시의 흐름을 전망하고요. 네, 이어서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27일 코스피는 1,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동안 4번 1,800 하회했을 때 1,8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돌파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2 유로은행 총재죠.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힘입어서 일단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 심리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아주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거래일 대비해서 46.89포인트 상승한 1,120.1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한마디에 스페인 국채 금리도 6%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잠정 실적 발표했습니다만 사상 최고 기록을 기록하면서 역시 영업이익도 14%대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크게 견인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4,740억대, 기관도 2,560억대 순 매수를 보이면서 역시 외국인 매수 규모는 지난 3월 이후에 아주 최대치의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순매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인 업종 전부 다 하락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원차 3인방, 그리고 LG화학이라든가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도 1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46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6,806포인트 상승한 464.71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도 28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틀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만 순매수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울반도체가 최근에 낙폭 과대를 좀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타 셀트리온, CJ ENM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LG화학, 현대모비스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 안넷, 파트론, 네오지게임즈, KG 이니시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LG 디스플레이, SK 이노베이션, LG전자, KB금융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라비플렉스, 성광밴드, AP시스템, 실리콘웍스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번 기관 거래소에서 LG전자를 동시에 순매수한 상위 다수 종목 중에서 LG전자 매수를 동시에 많이 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은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열리죠. FOMC와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에서 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과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우지수가 17포인트 상승한 13,075.56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 25.9포인트, 나스닥 지수도 64.8포인트 상승하면서 모든 업종들이 모든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지수는 10대 업종이 모두 상승했고 헬스케어 업종과 제조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2분기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1.5%를 치게 되면서 1분기와 더불어서 이 4분기에도 좀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뭐 2분기 성장 전망치보다는 높았습니다만 지난 2분기 이후에 최저치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적으로 3차 양적 정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7월 소비심리 지수도 1년 내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도 더불어서 시장은 일단 3차 양적 완의 기대감과 이런 정치적인 기대감,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미국 원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87.4달러 상승한 90.13포인트에 마감을 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기록을 보니까 18선 10무 7패를 기록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주에는 노르페인트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AS 부탁드립니다. 네, 노르페인트 지난해 시초가 5,050원이었고요. 장중에 2.2% 상승했습니다만 보유가 맞습니다. 오늘 노르페인트 뭐 지금 오늘 정도에는 충분히 지난 금요일 시초가 대비해서 3% 이상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뭐 매출 성장세와 더불어서 뭐 회사채 흥행 모멘텀 그리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18,000원입니다. 현주가 PBR 0.500원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 감안하더라도 안정적인 실적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인트가 많은 회사다. 충분히 오늘 정도에는 돌파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보호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시가 운영주는 PS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S텍은 그 전력기기 사업 부분과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용 전장기기와 이 계기류, 뭐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5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전력기기 부분, 특히 전력 양계와 일반 뭐 이런 유도 한정용 전력 양계를 둘 수 있고 이게 62%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부분, 뭐 쿨링팬이라든가 쿨링팬 모터, 와이프 모터, 뭐 썬루프 모터 이런 매출 부분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전력기기 사업 부분에서 32%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 사업 부분에서는 OEM 납품 기준으로 75%의 시장 점유율을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의 모멘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넘도록 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 무더위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8월 초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더욱 강화되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시장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사실 관련돼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주가 모멘텀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 PS텍을 포함해서 뭐 옴니시스템이든가 누리텔레콤 이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분류가 되는데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그 기존의 그 전력망에 IT 기술을 덧대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는 이 차세대 전력망을 말합니다.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블랙아웃 사태, 대규모 정상 사태를 말하는데 이런 우려가 확산되면서 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구축이 이 전력난 해결에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난 해결의 현실적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또 이런 실시간 자동 전력 조절에 따른 효율적 전력 관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PBR 매력을 조쳤습니다. 역시 노르페인트와 마찬가지로 이 PS텍도 올해 1분기 기준 순자산 가치가 5,052원입니다. 현주가 PBR 0.7배 수준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까지 덧붙여서 투자 포인트에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오늘 PS텍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S텍 끝으로 가격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시가 오늘 공략을 말씀드리겠고요. 3% 이상, 손절가는 3,500원 하회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PS텍. 저도 좀 과거에 굉장히 눈여겨봤던 그런 우량한 기업이었는데 또 오늘 추천을 듣고 나니까 저도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적 받쳐주는 안정적 이런 종목이 굉장히 영향가가 있죠.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주요국들에서 우리 증시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경기 부양책들, 그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그런 정책들에 대한 의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목말라하고 기다렸던 그런 소식들이 이제서야 하나씩 좀 들려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가시화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는 게 투심을 안정시키는 상당히 크게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임에 틀림없죠. 자, 긍정적인 요인들이 반영이 되듯 이제 막 개장한 우리 증시 오늘 1848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19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코스닥 역시 3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468로 산뜻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이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거래소 출발 상황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역시 코스피 지수 예상대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미국장 같은 경우도 1.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IMF에서 스페인에 대해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평가했다라는 것이 약간의 다우지수에 어떻게 보면 상승폭을 좀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워낙에 기대감이 없었던 장세였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각국의 부양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역시나 그런 부양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들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7월에 있었던 기대감들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양면으로 좀 가고 있죠. 일단은 지금 부양책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증시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상승폭은 좀 줄여내고 있습니다. 0.87% 상승하면서 코스피 종합지수는 1845선을 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장입니다. 468종목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106종목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 장세고, 역시나 이런 장에서는 대형주들 위주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들은 0.92%대의 상승세,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가 각각 0.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이루는 업종은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 1.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삼성전자의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증권주들 오랜만에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 1%대 상승세, 그리고 운수장비가 오늘 장에서 1%대 지금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장 상승폭이 높은 업종들이 우선적으로 1% 넘어가는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이어서 기계 업종들이 0.8%대, 그리고 종이목재 업종 0.6%대, 섬유의료복과 화학이 각자 0.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섬유의료 업종 같은 경우, 종이목재 같은 경우는 약간 방어준 성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거 분간 없이 올라간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대 납폭주들도 현재 빠른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철강 금속 업종 또한 0.6%대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오늘 장 긍정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좀 이렇게 반대로 강했던 업종들이죠. 증시 안 좋을 때요. 통신업종이 오늘 장에서는 1%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전기가스업과 보험업이 0.8%대, 그리고 0.3%대 역시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대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수급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만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94억 원의 순매도세, 개인들이 354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464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많이 매수하는 업종은 앞서 말씀드렸던 섹터들입니다. 지금 전기전자 업종 264억 원의 순매수세,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16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시가총액 상위주 보게 되면요. 일단 삼성전자 2.4%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 1.7%대, 그리고 포스코 1%대, 현대모비스 역시나 1%대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1%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좀 부진한 업종들 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동안 강했던 KT가 오늘 장에서 2.4%대 좀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화재가 1.6%대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수 대비는 좀 부진한 업종들이 역시나 전기가스, 통신업종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태은 팀장께서 코스닥 출발 상황 정리해 드립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코스피 어떤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92포인트, 0.84%도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현재 468.66포인트에 현재 출발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에 코스피 대형주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코스닥은 조금 위축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양 시장이 현재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승세가 당분간 코스피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조금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IT 대형주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IT 부품들을 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코스닥 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편입을 하셔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자, 아침 쪽에서 한번 그 수급도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현재 그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현선물 쪽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서 개인들만의 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후반 이런 흐름이 장후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수급 구조가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전강 후약일 가능성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티비 현재 0.9%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0.47%, 안내위 0.65%, 그리고 CJ오쇼핑이 0.37%, 포스코 ICT가 1.0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는 0.36%, 파라다이스 마이너스 1.5%, SM 마이너스 0.1%,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마이너스 0.8%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CJ ENM이 0.21%, 젠백스가 0.28%, 인터플렉스가 1.42%, SF가 0.47%, 메디포스트가 1.2%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고요. 골프존이 현재 1.33%, 죄송합니다. 골프존이 0.75%, 서부 T&D가 마이너스 0.4%, 성화이텍이 1.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의 출발 상황에 대한 정리를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흐름 볼 텐데요. 자, 주 초반 월요일 어떤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시장 어떤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5원 30전 하락한 1133원에 거래 출발하면서 상당히 낮은 레벨로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월말 맞아서 경제지표 발표도 물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시작될 FOMC라던가 목요일 날 있을 ECB의 정책회의에 상당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난주부터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어느 정도 이런 원론적인 부분에는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 대립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과도한 기대는 조금 금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달러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또다시 이제 급등해서 보합으로 관망하는 그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기대감에서 다시 한번 우려감으로 조금 더 관망하자라는 분위기가 짙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는 레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1130원대 초중반 레벨까지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EU 정상회담 소식에도 불구하고 1130원대 하방 경직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하신다라면은 아무래도 1130원대에 대한 저점 인식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출발이 예상보다 좀 많이 낮아진 레벨로 출발했기 때문에 장중에는 조금 상승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외환시장에서 채권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살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은 아무래도 리스크온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화가 되는지 이런 정책 이벤트들에 대한 이런 현실화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정 국면으로 나타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수급 부분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미 좀 금리 레벨로 이미 좀 강세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에 상단이 어딘지를 좀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계속해서 채권 시장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요동치고 있는 데니까요. 작은 정보 하나하나에도 꼭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오늘은 강동석 아나운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해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권사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LIG 투자증권입니다. 8월 시장에서는 7월보다는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8월 전략으로 유로달러 1.19를 사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하반기 증시 전망을 10%로, 하나대투증권은 8월 전망을 주가의 선행성과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8월 전망을 정책 변수와 주가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먼저 LIG 투자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월보다는 8월이 개선되게 만드는 변수로 보고, 유럽에서는 ECB의 유로존 국제시장 안정 대책을, 미국에서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가능성이 높은 연준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8월에 발표되는 지표를 통해 중국 경제 2분기 저점에 대한 신뢰 형성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8월 주식시장은 1,800에서 1,900포인트 사이의 등락이 전망되며 9월까지의 안도 랠리를 이끌 것으로 보기 때문에 8월의 주식 비중 확대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8월 투자 전략으로 유로달러 1.19를 사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유럽이 시스템을 지키고자 했던 각고의 노력들이 응축되어 있는 저점이라고 1.19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8월은 하강하는 펀더멘털보다 시스템을 방어하려는 노력에 점수를 주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8월 코스피 밴드는 1750에서 1900포인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애플을 공매도할 시점으로 보며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품질보다는 원가가 중요한 시점에 한국 IT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한금융투자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예상 밴드는 1700에서 2000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반등과 4분기 조정 예상을 하고 있으며 핵심 전략은 2개의 변곡점 잡기로 현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3분기 증시가 모멘텀 반등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위험 프리미엄 완화로 유럽 위기는 3분기 중 시차를 두고 진정될 전망이며 경기 반작용 구간 진입으로써 3분기 경기는 모멘텀 회복을 기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익에 대한 신뢰 확보로 현재의 이익 전망치를 일정 부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나대투증권 살펴보겠습니다. 8월 증시를 주가의 선행성과 변곡점으로 보고 하단에서 상단을 타진하는 국면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에는 개선된 시장 흐름을 기대해 코스피 예상 밴드를 1790에서 1930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일 섹터 내 종목 간 수익률 동질성이 저하되고 있어 펀더멘털 우량 중심 종목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동차, 철강, 금속, 반도체,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 목동지점 고윤기 대리를 연결해서 자세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양증권의 8월 국내 증시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7월에는 55개 국가 중에 12개 국가가 정책 금리를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 가장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정책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한다는 것을 고려를 할 때 추가적인 정책 금리 인하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기 모멘텀 지수는 경험적으로 정책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 반등을 했었는데요. 최근 유럽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지수가 정책 금리가 인하됨과 함께 동시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 사이클에 선행하는 경기 모멘텀 지수의 경우 금리 인하 효과를 선반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변수가 증시의 전환점으로 작용되는데 2000년 이후에 국내 정책금리 변화를 보게 되면은 현재 국면이라고 판단되는 그 인하 국면에서는 마이너스 2.9%로 가장 부진했는데 펀더멘털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펀더멘털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2009년도 이후에 주요국 증시를 대상으로 경기 모멘텀과 리스크 변화에 대한 반응을 측정을 해보면 그리스와 스페인이 리스크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리스크보다는 경기 모멘텀 변화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국내 경기 선행 지수 중 정책금리 변화에 가장 선행하는 지표는 교역 조건인데요. 정책금리가 인하 2개월 전에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재고순환 지표와 소비자 기대지수도 다소 선행했고 장단기 금리차와 건설 수주액은 정책금리 인하 1개월 정도 이후에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모멘텀보다 리스크 상승 속도가 빠르게 나타내고 있어서 상승 축차의 전환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기대되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의 개선과 일부 국내 선행 지표의 반등,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보다 현저히 낮아진 위험 수위 등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부담은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과 함께 정책 효과를 반영하기 시작한 경기 모멘텀의 변화 등을 고려를 해본다면 하반기에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8월 코스피는 1780에서 1930포인트로 이렇게 박스권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창 흐름 어떻습니까? 자, 오늘도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강한 상승세를 타주는 형태로 간다면은 시장은 당분간 조금 더 강세를 띌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혹시라도 깨고 내려갈까 두려워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상황이 좋아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요번에 일단 연속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이 나온다고 해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요. 장중에 눌림목을 좀 기다린다든가 또 매수 타이밍 자체는 눌림목을 기다리되 매도 같은 경우에 단기간의 매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올라왔을 때 단기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시장이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뒤집어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 변화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이 나온 만큼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은 많이 좀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1900에서 1920 사이에 있는 저항 라인, 박스권 상단 부분의 저항 라인을 못 넘으면은 또 결국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돌파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의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매매 기준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돌파가 완전히 나오면은 그때 가서 재공략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그 강세로 좀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급하게 매도를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종목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 위주로 그 시장 지수를 끌어올리는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코덱스 레버러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편입을 해 보시는 게 타이밍을 맞춰서 편입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전일 금요일 날 일단은 포트폴리오 내에 코덱스 레버러지를 짧게 차익 실현을 11,000원 정도에서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위로 올랐었을 때도 역시 매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짧게 차익 실현을 한 것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밀려나 버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눌림목을 다시 한번 준다면은 재공략을 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버러지만 짧게 차익 실현을 하고 기존의 주식은 아직까지 뭐 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M게임이라든지 유진기업이라든지 한국전자인증은 그대로 보유만 했고요. 그 다음에 현금 40% 아직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조정을 준다든가 아니면 내일 정도에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를 통해서 다시 종목을 편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오늘 장에 대한 진단 그리고 포트폴리오 흐름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실시간 시황과 종목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과 종목 흐름을 이성규 팀장께서 정리해드리죠.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대 다시 한번 아까 0.8%대까지 내려가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그 중심에 있어서는 이 IT 업종들이 여전히 그 지수를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110만 원 이탈까지 했다가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도 약 2.3%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약 이 126만 원 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공방이 대략적으로 이 부분에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만약에 증시가 안 좋았다고 한다면 이 선에서 박스권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던 이 공매도 물량들 외국인들이 특히나 많이 내렸었죠. 그 부분들이 기관들이 결국에는 받아 올리면서 증시가 호전된과 함께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면서 지난주 좀 급등을 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4%가량 오늘 상승했고 이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저항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약 120만 원 선이 이 삼성전자의 지지선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120만 원 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외국인들의 쇼커버링 물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IT 관련주들 실적 좋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실적 좋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수급으로 만약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눌림목이 나올 때 약 120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그 실적 부분을 반영한다고 쳤을 때는 전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서 같은 섹터들이 역시나 좀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도 그 이전에 전저점 이탈하면서 굉장히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들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과연 그 실적이 흑자 전환하냐 못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흑자 전환하기는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역시 아닙니다만 이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하면서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2.6%대 좀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 근데 여전히 그 갭 구간으로 상승한다는 것이 좀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 같은 경쟁업체죠. 지금 LG전자의 최근의 상승폭이 삼성전자의 상승폭보다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55,800원에서 지금 현재 62,9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그 최근에 보게 되면 20일 저항대를 지금 약간은 지금 저항대가 약간은 버거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수 자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전고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여서 지금 현재 LG전자를 따라잡기는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그렇지만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IT 업종들이 약간은 저항대에 전부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IT 업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자동차 업종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동차 업종들은 물론 오늘 갭상승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장중에서도 약간씩 밀리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좀 틀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장 초반보다 지금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서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래도 장중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이 오늘장에서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봉도 그렇지만 수익률도 다 그렇죠. 물론 만도가 좀 안 좋은 소식 나오면서 오늘장에서도 약간 낙폭을 보였다가 지금 만회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상황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그 실적 대비해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물론 주도 상황은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자동차 업종들이 실적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이제 업종들이죠. 조선중공업 업종인데요.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거의 바닥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했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지금 지지선 부분이죠. 25만 원 선 이탈하게 됐었고 그 구간 그 이전에 있었던 28만 원 선 이 구간 이 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곤방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통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악재가 유럽에서 터진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근 저점을 22만 원 선 정도를 현대중공업을 좀 이렇게 보시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호전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설령 낙폭이 온다 하더라도 22만 원 선은 바로 끊어주거나 아니면 그 선에서 지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선중공업 업종들 보게 되면요, 보통 이 사이클 자체가 약 3년 호황에 2년 정도의 불황이 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사이클이 짧아졌죠. 지금 보게 되면 물론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굉장히 호황장이었기 때문에 3년 호황이 딱 왔었지만
2007년까지요. 3년 호황이 오고 2년 불황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짧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약 2년 정도 호황이 왔었고요. 지금 1년 반 정도의 불황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과 거의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현대중공업이나 이 조선중공업 업종들 괜찮은 매수하기에는 좀 괜찮은 시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그래도 현대중공업보다는 좀 양호한 상황이었죠. 양호한 상황은 뭐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매출 비중 자체가 현대중공업과 갖고 있는 그 매출 비중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조금 약간 틀린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들이 있고요. 그나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중공업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역시나 비슷합니다. 그 모양 자체는 굉장히 차트 모양 자체는 굉장히 비슷한 모습 보이면서 역시나 여기도 22,000원대에 단기적 그 어떤 지지선을 좀 마련을 해놨다라는 거에서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동차 업종이나 뭐 조선업종, 그러니까 운수장비 업종들이 IT 업종보다는 오늘 장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화학업종들도 관심 많으실 겁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있었던 그 저항대를 어느 정도 돌파를 한 모습인데 완벽히 뚫었다고는 지금 현재는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점하고 저항대가 굉장히 짧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장이 눌릴 때 같이 눌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안 좋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정유주들, 화학주들 그나마 최근에 저점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실적 부분으로 봐서도 바닥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GS나 보시게 되면 SOL도 버거웠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략을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그 정유주들이 저렇게 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 화학주들 뒤로 이어지는 다운스트림주들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LG와 그 최근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부근에 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역시나 부담됐었던 부분들 약 28만 원대, 29만 원대 선을 그래도 지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반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뭐 어닝 쇼크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그것도 시장 예상치를 너무 높게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호남석유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구간은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3분기에 흑자 전환이 조금이라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바닥 국면 통과하는 이 호남석유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강 업종들을 보겠는데요. 철강 업종 상대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느립니다. 그나마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그 힘에 힘입어서 같이 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더 낙폭도 컸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중공업 쪽에 역시나 그 타격도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조선중공업 쪽들과 굉장히 비슷한 차트 유형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도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좀 기술적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역시나 밸류에이션 상태나 최근에 있었던 그 어떤 공급 과잉, 철강 공급 과잉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철강 금속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들은 약간의 다른 양상들을 보인다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주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인 기계주죠. 두산인프라코어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았지만 역시나 그 부양책 기대감으로만 지금 현재 올라왔습니다. 실적 아직도 그렇게 턴어라운드 크게 안 되고 있는 종목인데 약간의 올라오는 탄력 속도가 상당히 눈에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또 안 좋은 소리 나오게 되면 두산인프라코는 바로 무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여전히 부담되는 구간이고, 그렇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싸다고 지금 뭐 볼 수는 없다라는 거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두산인프라코 지금 기계주들 다른 기계주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상황인데 두산인프라코가 워낙에 시장 지배력이 중국 시장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최근에 안 좋았었던 그 증권주 오랜만에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강하죠. 그렇게 강한 탄력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장중에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증권주들 여전히 저항대가 굉장히 심하고요. 오랫동안 그 박스권 행보에 박스권 행보를 그래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기 역시나 힘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유통주들이 좀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제가 좀 풀리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규제라는 부분이 속속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반영되면서 어느 순간 탄력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통주도 뭐 방어주의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장 분위기에 눌렸다기보다는 규제로 인해서 눌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탄력 자체는 이 유통업들이 의외로 높을 확률들이 높다는 거 어느 장에서 좀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께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 및 코스닥 테마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죠. 네, 저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큰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시초가 부분에서 이제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급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현재 매수에 나서고 있으면서 개인들만 이제 유일한 주체로 현재 나서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 다음 업종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업종을 보게 된다면은, 뭐, 종이업종이 현재 1.77%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신성장 기업, 뭐, 섬유율 이런 식으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가 1.46%, 그리고 반도체가 1.30%, IT 부품주가 1.27%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그 종이목재 업종이 그 상승률 탑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IT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쪽 이런 업종들이 저희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지금 이제 코스닥도 지금 이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IT 관련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정시 테마 쪽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박근혜 테마 쪽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한 1% 내외였던 그런 흐름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선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 어떤 그 대선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엔텍퓨전 같은 게 아침에 4.8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전주기 때문에 접근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 모 프로그램에서 일단 나오고 난 뒤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안철수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오늘 쪽에서는 좀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KCPD가 뭐 3.3% 정도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커스가 마이너스 2%, 써니전자가 마이너스 3.89% 정도 현재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 뭐 우측의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뭐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그 어떤 테마주의 패턴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보일 때 아래쪽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세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4.80원 정도 가격이 주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주가 동시에 감소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다시 한번 재반등을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반등을 줄 때 위쪽으로 다시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써니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요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수에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등을 다시 줄 때 아래쪽으로 보시게 된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동반적으로 같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구간에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는 충분히 좀 기다리셨다가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 한번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음에 5,000원 구간까지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조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감소를 하죠. 그리고 하방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동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패턴이 최근에 어떤 그 테마주라든지 어떤 세력주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꼭 숙지를 하시면서 무리하게 좀 따라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250원의 고점 형성하고 난 다음에 또 조정을 받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현재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시세가 한 3번 정도 주긴 했지만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본다면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테마주를 따라가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 이런 구간을 줄 때 좀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우성사료 같은 게 1.2%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잘만테크 같은 경우도 0.57%, 뭐 오늘과 내일만 유일하게 0.8% 강박권 흐름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적에 뭐 문재인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바른손이 현재 3.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바른손 같은 게 좀 그 차트 패턴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괜찮네요. 자, 주가 전체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4,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9,000원 부근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4,000원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전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평균적인 거래량이 5일 2편 거래량이지 20일 2편 거래량보다 아래쪽에 놓이는 구간까지 오게 된다면 조금 기다려 보시, 이제부터는 좀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은 충분히 쉬어가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써니전자라는 종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너무 무리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듯이 테마주도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따라갈 때 이렇게 분명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른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반기성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 거래량도 많이 물량이 소화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는 이런 구간들을 다음부터 한번 놓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른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조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격을 싸게 잡는 그런 전략을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손학규 테마주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손학규 테마주 같은 경우 한세이스 24 홀딩스가 한 4.8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국보 디자인이 2.1%, 그리고 국영 GNM이 현재 7.49% 정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테마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관련 테마주들은 아직까지 시세가 나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원양 자원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중국 고섬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부분일까요? 태양광 관련 종목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성균광전 투자죠. 이런 종목들이 어떤 거래 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중국 관련주들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어떤 그런 신뢰가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조금은 반등 시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더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려본다면 성균광전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날 어떤 거래 정지가 풀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상폐가 되든 아니면 다시 거래가 재개될 때 제가 되게 거래가 재개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을 그때 거래가 되게 됐을 때 다시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에이블 CNC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요 종목 같은 2부에서 어떤 5인 테마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섰습니다. 2만원 부근에서 6만원, 그리고 6만 6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아래쪽으로 조금 전에 어떤 거래량과 연관성을 두렸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시작하는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조금 2차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요 종목은 실적과 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 1분기 그리고 1분기 때 상당히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2만에서 6만 정도 상승할 때 여기서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부분들, 어떤 기관의 수급이란지 외국인의 수급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은, 이후에 어떤 실적 추정치란지, 그리고 실적 개선폭이 얼마만큼 1분기만큼에 받쳐줄지 여부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이블 CNC와 마찬가지로 현재 최근에 좀 각광을 받았던 코스맥스라든지,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조금 너무나 좀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7,000 정도 가격 부분에서 한 3만 정도 단기간 상대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 보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양봉 상승할 때 보시게 된다면 양봉이 상당히 많이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음봉이 출현을 하더라도 어떤 기간 조정으로 끝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음봉이 대량을 발생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격 조정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려서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떤 상승으로 돌려주기 위한 어떤 양봉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올려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에이블 CNC, 코스맥스, 그리고 마찬가지 한국콜마도 제가 좀 각광을 받았었지만은 지금 현재 추세가 조금 상태 좀 깨졌습니다. 이 종목도 12,000원 부근에서 어떤 저항 부근으로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작용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반등 시도가 나오긴 하지만 너무나 좀 약하다 봐야 되겠죠. 자, 코스맥스 지금 현재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음봉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최근에 보시면은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양봉이 중간에 나오긴 하지만은 이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추세를 돌리는 신호가 너무 약하다는 부분들을 차트 보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경우에 1차적으로 그 대중국 관련 어떤 화장품 내수 관련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에이블 CNC 코스메스, 한국콜마 같이 세 종목을 살펴봤듯이 조금 추세가 꺾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접근을 다시 하신 부분도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닉도 마찬가지죠. 제닉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48,000원 부분에서 53,000원까지 상승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 대중국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메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 조정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패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내일 수요일 날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매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 매봉 그러니까 최근에 먼저 쌍봉이라든지 그리고 이중천정이라든지 그리고 삼중천정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나는데 고점 신호가 나온 게 많았는데 요 종목 현재 매봉 53,000원에서 매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46,000원과 46,000원과 49,000원 부분에서 이렇게 행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패턴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매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중간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 같은 경우에 이런 패턴 같은 경우 최근에 이런 고점 신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신다면 요 패턴과 상당히 많습니다. 매봉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가격적으로 행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제닉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아래쪽으로 봤을 때 46,000원이 깨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이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이라면은 조금 더 우측에 화면 우측에 있는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의류 관련주는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 하방 지금 현재 뭐 만원 가격 전후로 하방 일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아침 쪽에서 0.6% 정도 강박권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G 패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류 관련주는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좀 상당히 민감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어떤 그 IT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떤 교체 수가 있긴 하지만은 뭐 그 화학 제품이나 의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필수적인 어떤 소비자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기가 상당히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의류주라든지 그리고 화학 제품들이라든지 그리고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조금 그 자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런 타격들을 본다면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의류주가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의류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화학업종과 뭐 의류종 원리업종과 마찬가지로 화학업종 같은 경기가 좀 민감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호남석유라든지 그리고 그 호남석유라든지 LG화학과 같이 그 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 쪽으로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호남석유 쪽으로 이런 매기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일단 화학 제품 원료 쪽에 어떤 회사들이 먼저 가져야 이 화학 제품 원료와 관련해서 화학 제품 원료를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쪽으로 매개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본다면은 LG화학 그리고 호남수유 같은 어떤 화학 제품 원료가 먼저 움직이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하나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이주화학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생활과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어떤 나일론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네요. 나일론과 좀 연관성이 있는 의류와 좀 연관성이 있는 코롱인드라든지 그리고 효성이라든지 그리고 KP케미칼 그리고 카프라 같은 종목들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 내에서도 뭐 화학업종이 다 간다고 해서 다 조금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그 패턴을 보게 된다면 화학 제품 원료 그리고 화학 제품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다음은 시리스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네요. RF 세미가 1.38%, 파인 디지털이 0.58%. 파트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카메라 모듈 쪽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리즈 쪽도 있긴 하지만은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스마트폰 부분주가 움직일 때 같이 동반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조금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연골 관련 치료제가 최근에 시술이 되게 되면서 한 1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주사를 맞는데 가격이 한 500만 정도 비용이 드는데 어쨌든 앞으로 시술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메디포스도 줄기세포 관련해서 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최근에 파미셀이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나오고 난 뒤에도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번 알아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 어떤 호재가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공매도 물량이나 5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좀 그 소화가 되기 이전까지는 조금 그 다시 한번 바이오시밀러가 부각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공매도 물량이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런 약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참고를 해보시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세한 정리를 해봤고요. KR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 살펴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유로존의 위기 해결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17포인트 상승한 1846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통신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와 운수 장비가 강세에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유럽의 추가 부양책이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FOMC와 ECB의 통화정책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얼마나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천명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악화된 국내 실물 경제 지표도 어떻게 변할지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요 어디일까요? 네, 양변기용 부품 생산업체 와토스코리아입니다. 1973년 설립된 와토스는 국내 양변기 절수 제품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100여 건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림요업, IS동서 등 주요 양변기 업체에 부속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주목하는 곳은 절수형 양변기 시장입니다. 7월 1일부터 신축 건물과 숙박업소, 체육시설, 목욕탕 등에서 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고 현재 환경부 기준인 5리터 이하의 물을 사용해서 기존의 세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양변기용 절수기기는 와토스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와토스가 도기업체들과 협력해서 절수형 양변기 시장에 진출할 경우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송공석 대표의 판단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와토스코리아 최근 절수 제품 수출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던데요.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경으로 글로벌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워터센스 마크 제도를 도입해서 양변기 물 사용량을 4.8리터로 권장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도 4.8리터 또는 4.5리터로 낮추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2개 업체, 중국의 1개 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고 현재는 동남아 지역의 대규모 업체와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토스코리아는 이런 절수 제품 활성화로 올해 매출 200억 원 이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200억 원 상당히 대단한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네, 현 주가는 PR 3.7배, PBR 0.6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3월 8일 12,200원 고점 형성 이후 장기간 주가가 빠졌지만 6,000원 후반에서 바닥권을 형성했습니다. 거래가 많지 않은 것은 흠이지만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매수가 7,000원에서 7,150원, 목표가 8,000원, 손절가 6,6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RC 투자자문 김성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또는 전화 023153-2613번 가능하시니까요. 1610번으로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